양옆으로 그냥 아래로 쳐주시죠. 박수영 부장님 양쪽으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 선대위 총괄본부장 박혜경입니다. 오늘은 그 민주당에 갈수록 심해지는 네거티브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장재원 의원 우리 당의 기둥이자 부산의 기둥이고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는 장재원 의원님 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법률지원단 네거티브 대응하는 법률지원단 소개를 좀 드리면은 우리 박규태 변호사, 권영인 변호사님, 그리고 이재호 변호사님, 원영일 변호사님, 그리고 박수영 변호사님이 꼼꼼히 이 네거티브 대응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회일 때문에 바빠서 오늘 이제 선대위 활동 공식적으로 시작하셨는데 장재원 의원님 한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형준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재원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를 임하면서 철저하게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입에 담지 못할 오거돈 전 시장의 범죄 행각 때문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민생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보자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자는 겁니까? 막장 드라마를 찍자는 겁니까? 계속해서 막장 선거, 시민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패가 망신할 것을 경고합니다. 오거돈 시장의 범죄 행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자중하기 바랍니다. 흑색 선전, 네거티브, 명예훼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선거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거티브 외에 이길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해야 할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 내에 온 천지에 현수막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꾼을 몰아내자고요. 부동산 투기요? 부동산 투기인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똘똘한 강남 집안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직책보다 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조원 선생, 퇴임하자마자 오피스텔 2채를 더 사서 3주택자로 독일 대사로 영전한 청와대 전 인사수석 조현옥 여사, 관사 재테크의 달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 김의겸 선생, 가덕도 땅을 둘러싸고 패밀리 비즈니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오거돈 전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임종성 의원 일가, 전해철 장관 보좌관, 양양자 최고위원, 더 할까요? 부산 시민들은 최소한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실망도 지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 이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그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집권 여당답게 정책 경제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거를 보면 네거티브를 해서 고소를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대화합 차원에서 고소고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1년 뒤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불관용 선언을 합니다. 발본 세곤하겠습니다. 다시는 부산 정치판에 네거티브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가를 물을 겁니다. 여기 함께 서 계시는 이분들이 부산 정치 미래에는 네거티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네거티브 폭망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네거티브는 딱 이 패턴이 있습니다. 꺼냈다가 약발이 안 먹히면 다른 주제로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나왔던 네거티브가 불법 사찰 문건이었습니다. 박형준의 박자도 없는 사찰 문건을 흔들면서 박형준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특혜 분양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까보니까 특혜 없는 특혜 분양론이었습니다. 그냥 부산에 집 한 채 있는 겁니다. 부산에 집 하나도 없는 사람 하고 오히려 대비가 되고 나아가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는 야스쿠니 비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를 가지고 대마도 비유로 엮다가 자기들이 야스쿠니 비유로 더 크게 얻어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나온 게 뭡니까? 홍대 입시 비리. 입학을 안 했는데 무슨 부정 입학입니까? 이 한마디로 이것도 끝이 난 겁니다. 근데 또 네거티브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무덤 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부산의 네거티브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추가로 KBS 왔는데 뭐 추가로 필요해요? 끝부분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오늘 함께 자리한 판검사 출신의 전문 법조인으로 구성된 박형준 후보 법률지원단과 네거티브 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 이상 흑색선전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가짜뉴스와 전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후보와 캠프 관계자에 대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증을 통해 근거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앞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야비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하에 엄정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도 고소고발 취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겁니다. 남은 선거 기간 부산 시민과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정책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방해하는 가짜뉴스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 장재원 의원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쭈시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어설프게 흑색선전하고 인신공격하고 남의 가족사 들쑤셔서 이렇게 흙탕물, 진흙탕, 흑색선전에 일관하면 이거 선거 끝나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 묻고 제가 오늘 패가망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어설프게 부산 내려와가지고 이런 가짜뉴스 유포하면요 정말 그분들 정치 인생 패가망신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이 지금 네거티브 하는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했던 행동을 이쪽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국정원 사찰 문건, 국정원 사찰이요,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해왔던 거 다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에게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이 정권 들어와서 누가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까? 청와대가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박형준 후보에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특혜 입학이요? 누가 시켰습니까? 조국 아닙니까? 그거 박형준 후보에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해왔던 모든 범죄 행위를 그것을 박형준 후보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거 참았습니다. 많이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금도를 지키지 않는 이러한 정치, 구태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시민들에게 좀 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정치가 진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산에 다시는 이런 흑색, 날조, 명예훼손 없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에게 촉구해야 됩니다. 민주당은요 정신 차리고 집권 여당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또 서울마저도 더블 스코어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흑색 선전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시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여론조사로 드러나고 있고 박형준 후보와 김영준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지율 감사하면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박형준 후보는 임할 겁니다. 박형준 후보는 시민들께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캠페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지저분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 네거티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이제 또 3월, 4월 경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12차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님의 정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한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선전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이 승복의 자세로 함께 해줄 것을 결의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은 저는 국민의 명령이고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서울과 부산의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앞으로 오세훈과 박형준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동서 불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저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동서남북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거기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의 동서남북 균형 발전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째는 입체 연결 전략, 하이퍼 커넥티비티 전략입니다. 지상, 지하, 횡단 등 동서남북이 막힘없이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거기에는 최첨단 교통수단이나 또 낙동강 횡단 교량이나 해상 교통수단이나 대심도 도로나 또 도심 산지 터널이나 이런 다각적인 교통수단들을 다 활용을 해서 동서남북이 막힘없이 연결되도록 하겠다 하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권역발전 전략입니다. 조닝을 하는 건데 이것은 15분형 생활도시하고도 밀접히 연관되고 6대 권역별 균형발전 거점을 개발을 해서 각 권역이 특성화되면서 동시에 자기 나름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압축발전 전략입니다. 이것은 그 도심 회기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도심부는 고밀도 압축 개발을 하고 도심부와 산지부 연계 축선을 조정하고 저밀도형 워터 프런트를 연결해서 그 벨트를 개발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선 입체 연결 전략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중요한 그 공약으로 선정한 가덕 신공항과 동부산 도심형 초고속 자기구상열차 어반루트를 동서부산 균형발전 스마트 교통축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심도 도로가 지금 해운대 만덕과 사상시장 대심도 건설이 이미 준비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건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남북축 대심도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건 노포동에서 북한까지 19.8km인데 8,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자 및 재정으로 건설을 적극 추진해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부산에 제일 교통이 막히는 구간이 바로 동네에서 이 서면 그리고 시 원도심까지 이어지는 그 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남북축 대심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그 횡단교량 4개를 건설을 해서 이 성산권과 이 도심 간의 연결 수단을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또 원활하게 확보를 해내겠습니다. 현재 대저대교하고 엄궁대교가 또 정락대교가 계획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지만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고요. 하나 더 할 것은 김해복림동에서 감전동을 잇는 가칭 사상 스마트시티 대교. 이것은 원래 그 김해공항 확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일 없이 사상 스마트시티 대교도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그 계획을 추진하면 낙동강 횡단교량은 총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서부산 접근 편의성이 제고가 되죠. 한강 같은 경우 교량이 31개입니다. 이 31개의 교량에 비해서 아직 낙동강 횡단교량은 너무 적은 편이다. 이것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연결성, 커넥티비티를 높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낙동강 이 대교들이 지금 을숙대교가 있고요, 엉궁대교가 기획이 되고 있고, 장락대교가 이 연장선상에서 기획이 되고 있고, 낙동강대교 있고, 사상 스마트시티 대교를 우리가 이제 새로 하게 되면 좀 더 촘촘하게 이 대교를 통해서 동서를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체 연결 전략 두 번째로는 도심 산지 터널 6개를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산 터널, 제2대티 터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미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추진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내산 터널 지금 하고 있고요. 세산 만덕 터널, 승합 터널 등 추진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건설하고 여기에 제2황령 터널과 제2장산 터널을 신규 건설을 해서 지금 병목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해내는 수단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해안 연결 바다버스 운항을 통해서 바다버스를 친환경 전기 동력선으로 운행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일광에서 가덕까지 이 바다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사각지대 지점 및 트램 2개를 추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 이게 문현하고 자천역 요 사이가 뺑 돌아가게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현 자천역 지선을 2.5km 연결을 추진하면 지하철의 속도나 또 이 비효율성을 상당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도 트램을 신규 추진을 하겠고요. 기존 계획된 정관선, 선도선, CBA 파크선 등 10개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관선의 경우에 예타를 통과를 못해서 매번 추진되다가 좌절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정관 건너편 지역의 장안 쪽에 새로운 그 기장 발전 전략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촬영소가 들어오고 또 동남권 의학원과 연결해서 새로운 의료 힐링, 헬스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면 충분히 정관선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설명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역 발전 전략으로는 부산 전역을 6대 권역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각 그 권역별 특성화 전략들이 있는데 우선 신공항 에코델타 권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어반도프, 그 다음에 푸타에포트 제조물류 복합단지 등등 또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특구, 조성 및 활성화,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 캠퍼스 조성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에코델타 시티는 특히 의료 쪽에 의료 복합단지로 특성화해서 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특별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 서부산 권역에는 사상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구포 생태 문화밸리를 조성하고 금곡 첨단 산업단지, 을숙도 생태관광 벨트, 그리고 청년 복합타운, 그리고 테크밸리, 심평 장림공단 스마트 산단 조성 등등을 통해서 발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도심 권역에는 도시철도 역사 개발을 해서 청년주택 건설을 한다든지 침대병원 공공병원 추진,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금강공원 재개발 추진 뭐 등등의 회동수원지 생태공원 조성 등등을 해내겠습니다. 원도심권역에는 용두산공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삼복도로 르네상스 시즌2를 추진하고 공동구 시장을 공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남항 재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저희가 이 보수천을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복원이 가능해서 도심의 보수천 하천을 새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운동장을 신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돔구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게 아니라면 스포츠 복합타운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걸 놓고 검토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산에서 언강산의 도심 힐링벨트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도심 권역을 발전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원도심 권역이 북항 동천 권역과 매우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북항 랜드마크 지구 관광 나이스 스타트업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시명 창업 주거 복합타운을 조성하고 또 문형 금융단지의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영도 혁신도시 연계 해양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수도 기반 해양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동천 재생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선점 동부산 권역에는 제2선점 지구 도시 첨단 산업 도시 육성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동남권 의과학단지 활성화를 하고 치의학 산업연구원 부산 유치를 추진을 하고 데이터 센터 직접 단지를 조성하고 부산 인디게임 스타트업 거점을 조성하고 부산 영화 촬영소 건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6대 전략으로 부산을 고루고루 발전시키는 전략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5분 도시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50개 생활권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대개 자치구별 평균 3개소의 생활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한 50개소를 설정을 하고 맵을 그리겠습니다. 그 맵을 그려서 부족한 것과 남는 것을 다 조사를 하고 부족한 것부터 채워주는 그런 시정을 펼칠 것이고요. 그리고 직주 환경을 가능한 한 응축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50개 생활권을 벨트로 연결해서 퍼스널 스마트 모빌리티 이동 환경을 조성해서 꼭 차를 안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을 연결하는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또 그린 스마트 도시 비전에 맞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압축 발전 전략은 이 도심부의 수용 능력을 기본적으로 높이면서 거기서 직주일체형의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5분 도시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커넥티비티하고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일명 일자리 거점인 직주일체형 복합타운 5개소 시범 조성 후에 추가 조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명 창업 거점으로서 창업 주거 복합타운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데우스밸리를 비롯해서 여러 복합타운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심부 압축 개발에 걸림돌인 50평 미만 소필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필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이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믹스드 유즈 디벨로프먼트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를 적극 개선을 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도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압축 발전 전략, 다섯 번째는 저밀도형 워터프런트 벨트를 조성을 해서 306km 해안선 난개발을 가능한 한 방지하면서 공공기반 상업집객형 친수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에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포함해서 공간에 대한 해양 디자인, 해양 공공 디자인 개념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워터프런트 벨트의 퀄리티를,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부 개발 사업과 연계한 산지구 축선 연계 개발 사업을 통해서 북한 1, 2단계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영도 신해양
혁신벨트와 연계를 해서 도심부를 개발하는 사업들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축과 경관축, 교통축, 테라스형 주거축 등 다양한 도심과 산지 연계 축선을 조성을 해서 도심부 개발 사업이 지금 그 삼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또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 저개발 지역을 새롭게 현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압축 발전 전략과 권역 발전 전략과 입체 연결 전략과 권역 발전 전략과 압축 발전 전략을 통해서 부산의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틀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면 후보님께서 직접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KNN의 김명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그 교통망 이제 입체 연결 전략이 결국 기존의 교통망 확충에 대한 내용들이 공약에 담긴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남북 대신도 연결하고 네. 그다음에 화상 스마트시티 대교, 네. 그다음에 단산터널 정도가 눈에 제2 단산터널 정도가 됩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화상 스마트시티 대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금 낙동강 분당 교량의 사업도 지금 좀 아시다시피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히 이게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반발 부분 때문에 직장은 그 난관에 봉착된 상태인데 추가로 건설한다는 부분은 또 아마 큰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후보님의 좀 생각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에 비해서 낙동강이 지금 대교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이 이 연결성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이 도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를 목적하거든요. 환경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그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 대교들이 다 건설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요. 주민들의 압도적인 요구와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부딪힐 때 이 문제를 조정하는 공론화 방식을 새로 제기해서 그 설득과 수기 그리고 공론화를 통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2장사선을 같은 경우도 특히 해운대권의 지금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가 얘기되고 부산시에서 추진했지만 결국 DC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어떤 지금 이제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민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그 환경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재정을 통한 그 추진 방법과 민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추진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KBS의 노준찬 기자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오늘 교통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그 전에 화두였던 게 BRT라고 있습니다. 기존 지금 비전전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더 확장해서 지금 현재 중앙대로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BRT가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BRT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BRT에 대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유형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는 문제인데 기존의 이 BRT의 기본 취지는 대중교통을 좀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산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지금 43%밖에 안 돼서 서울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50%, 60%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 중요한 수단이 역시 버스입니다. 지하철이나 또 다른 그 도시철도들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버스 노선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또 BRT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BRT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들 조건들을 조금 더 개선하면서 했으면 좋은데 그걸 우선적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공사기간의 불편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 새롭게 지금 추진이 되는 BRT 구간 가운데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구간, 그거는 신속 공사 방식을 택해서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그 공사 기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이제 법 때문에 그런데 이 BRT 구간의 출퇴근 시간에 택시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부산 MBC의 박주입니다. 오늘 그 후보님 공약 발표는 좀 거리가 있는데 오전에 그 기사가 나와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피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한 그 홍익대 교수분에 대해 대해서 5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 5억 원이라는 어떤 금액을 설정하신 그 배경과 함께 이게 또 선거다 보니까 선거 국면이 있다 보니까 혹시 선거 이후에는 이제 화학 차원에서 혹시 취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취할 생각이 없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허위 사실로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가족 신상털이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제가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선거를 한다는 이유로 신상털이를 당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부산의 한 당협위원장은 이 사람들 신상털이 해주세요 하는 얘기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부 유튜버들이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폭로한 그 교수가 말을 할 때마다 자기가 과거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해놓고 다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그분의 말에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또 그분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좀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 박평 기자입니다. 아까 좀 민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드리는데요. 이 도로나 이런 거는 민자를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유료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부산에 유료도로가 많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좀 개선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11개인가요? 지금 민자도로가 지금 맥컬리라든지 이렇게 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이 통행료를 좀 줄이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좀 부산 시민들이 너무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가능한 한 재정 사업으로 하지만 불가피하게 민자 사업으로 이 속도 때문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시민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송우재 기자입니다. 그 김영춘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재산 공개 제안의 기한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직 여전히 공개를 안 하시는. 근데 그게 말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게, 재산 공개 다 했잖아요. 선관위에 다 재산 공개했고, 그리고 제가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이미 취재가 다 끝난 상태고, 새삼스럽게 그 재산 공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김영춘 후보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책 선거를 하고
저기 만약에 그렇게 공약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마타도아식으로 부산 시민이 굉장히 피로감이 너무 처져가지고 어제 또 안백일 의원이 여기서 진역 부산역 그 대신도 그 부산 주문해서 지금 그래서 하물 지지도가 더 떨어지고 또 차이가 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관리를 보면 후보들 전부 당선되고 그러냐 나중에 처음엔 뭐 화합 차원에서 전부 다 지하를 취소하고 그러다 이번엔 관리에서는 너무 이런 걸 필요하니까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당선되신다면 절대 이번에는 초등 지하 절대 이런 건 없는 부분을 꼭 이 자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동료기자 부분을 한번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 후보나 의원들은 고소를 안 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선거 이후까지를 고려해서 자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지금 저는 이 정권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이 전체 마타도 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세력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그래서 좀 과장된 기사를 쓰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를 잡고 또 확산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선거 결과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10시 30분부터 예, 예.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책 발표는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